디지털 배움터 생활, 온라인 협업을 위한 공동작업 도구 활용. 여러분의 팀, 동료는 누구인가요? 옆자리 혹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디지털 시대의 동료는 다른 건물, 다른 지역 혹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과 플랫폼,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공동협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협업을 도와주는 도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패들렛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구글 잼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패들렛 경험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윤경입니다. 여러분 패들렛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패들렛은 사용자가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구성 및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도구입니다. 이러한 패들렛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실시간 공동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패들렛에서는 작성하고 편집한 내용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두 번째로는 컴퓨터가 없어도 모바일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패들렛은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QR코드만 공유하면 패들렛에 접속하여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다음으로 또 다른 패들렛의 장점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비디오 등에 첨부한 링크와 파일이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유튜브 임베드 기능도 있어서 페이지에 이동 없이 패들렛에서 바로 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PC를 통해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주소창에 패들렛 URL을 입력하여 패들렛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경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화면에서는 무료 멤버십인 네온을 선택해줍니다. 멤버십의 종류는 패들렛을 사용하는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한 후 패들렛 만들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바일로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패들렛을 검색합니다. 검색 목록에서 패들렛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패들렛 앱 화면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한 후 패들렛에 접속합니다. 패들렛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들렛의 형식에는 심플 포맷과 어드밴스 포맷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맷의 차이점은 섹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각 포맷의 이미지는 게시물의 배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이미지를 보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패들렛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패들렛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들렛을 처음 만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설정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 설정 패널에서 패들렛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하는 제목을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작성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아이콘도 역시 선택적으로 원하실 경우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경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주제에 맞게 배경화면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배경화면에 들어가 보면 색상, 질감 패턴, 사진, 아트 및 일러스트, 맞춤형 사진 등 다양한 배경화면 예시가 있어서 이 중에 주제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설정에서 댓글과 반응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댓글을 활성화하게 되면 참여자들과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반응의 경우는 없음을 포함해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반응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댓글 여부나 반응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시니까요. 처음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활용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셨으면 X 표시를 눌러서 패들렛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패들렛에서 게시물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화면 어디에서나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게시물을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을 확인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게시물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게시물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 작업 창이 팝업이 되면 먼저 포스팅할 내용의 제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용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사진 찍기, 링크 첨부, 이미지 검색, GIF 파일, 유튜브, 웹사이트 또는 URL 붙여넣기 등 다양한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포스팅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스트에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색상 중에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내용이 다 완성이 되면 발행을 선택해서 포스트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섹션이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셨다면 게시글을 쓸 때 섹션 하단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해야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입력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패들렛 게시물 입력 방식과 같기 때문에 그 점은 동일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 활용하기.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패들렛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들렛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공유하는 방법에는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 QR코드 받기, 이메일, 줌에서 열기, SNS 공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패들렛을 공유하려면 공유 설정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라이버시 종류를 비공개, 비밀번호, 공개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고요. 로그인한 방문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자의 권한을 읽기 가능, 작성 가능, 편집 가능 중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패들렛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프라이버시는 비밀의 방문자가 작성 가능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공유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패들렛 주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링크를 복사해서 제공을 하거나 QR코드를 바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벼락 내용에 댓글 및 반응을 게시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정에서 게시 관련 내용을 이미 설정을 했었습니다.
저자와 타임스탬프를 활성화하면 각 게시물 위에 저자 이름과 타임스탬프가 표시됩니다. 댓글을 활성화하면 모든 사람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고요. 반응을 활성화하면 좋아요, 투표, 별점, 등급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를 활성화하고 작성한 결과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공유된 문서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자는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콘텐츠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패들렛 설정 열기를 선택해 보시면 게시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선택해서 이 콘텐츠 메뉴를 살펴보면 내용 조정과 복제 메뉴가 있는데요. 내용 조정의 경우 부적절하다고 감지된 게시물을 승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제는 모든 방문자가 해당 패들렛을 복제하거나 관리자만 해당 패들렛을 복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콘텐츠 설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을 저장하려면 공유 설정 열기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내보내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 내보내기에서 완성된 패들렛을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PDF 저장,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하는 등 원하는 종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PDF 저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젠보드 경험하기. 이번에는 젠보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젠보드는 구글이 개발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시스템입니다. 무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 협업을 위한 호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젠보드의 장점으로는 먼저 커뮤니케이션 도구,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도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젠보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구글 앱을 선택합니다. 앱 목록에서 젠보드를 선택해 줍니다.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젠보드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젠보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 이동 바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한 페이지 슬라이드를 의미하는데요. 총 20개까지 만들 수 있고 프레임 바를 통해서 프레임을 삭제하거나 프레임을 복제하거나 프레임 이동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젠보드 화면의 왼쪽 상단에 제목 없는 잼을 클릭을 하면 젠보드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요. 배경 설정 메뉴에서 다양한 배경을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편집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들 중 펜 도구로 기본 펜이나 마커, 형광펜, 브러쉬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펜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면 작업 내용을 지울 수 있고요.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스티커 메모나 이미지, 텍스트 도형을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 회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 도구를 사용하면 포스트잇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스티커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추가 도구를 이용하면 컴퓨터 내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구글 이미지 검색, 드라이브 이미지 탑재 등 다양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회전을 하거나 사이즈를 변경하는 정도의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 도구를 사용하면 원이나 정사각형, 반원 등의 도형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도구를 사용해서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도구를 사용하면 펜처럼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림 내용이 금방 사라집니다. 대신 설명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하면 발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한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젠보드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선택합니다. 일반 액세스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 액세스의 종류를 제한 설정, 그룹 설정,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설정 등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액세스의 종류를 그룹 설정이나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설정할 경우 세부 항목을 뷰어와 편집자 중 한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어는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고요. 편집자는 게시물을 추가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젠보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공유를 할 때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의 편집자 권한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액세스 설정이 끝나면 링크 복사를 해서 이것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참여자들이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젠보드를 저장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추가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성된 젠보드의 이름을 바꾸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똑같은 젠보드를 하나 더 생성할 수 있는 사본 만들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협업을 위한 공동작업 도구 활용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